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달리 방법이 없죠. 결국 지금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것이고 예. 또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이 탄핵 결정 이전에 좀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으로 지금 그 소환을 받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한 81차례를 이제 제공받았는데 이게 현 시가로 하면은 대략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로 정치자금을 기부를 받으면은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결국 3억 7천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기부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고 더불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그 이후에 있었던 2022년 6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의 어떤 것은 상호적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과연 그 언제 출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리포터로도 전해드렸지만 김 여사가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현직 영부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검찰청으로 소환을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는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는 관련된 내부 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원칙적으로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을 조율한 후에 아마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비공개로 소환되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 속도는 조금씩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명태균 씨도 제 기억에 한 3주 전에 네.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 예. 그 좀 또 윤 대통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은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의 폰에 녹음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화 해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예. 이런 네.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공천 개입과 관련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금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소환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미공표 여론조사 13차례를 받고 이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명 씨나 김혜경 씨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최측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는 오세훈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압수수색 이후에는 그 압수물들을 분석한 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긴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과연 오세훈 시장을 소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재판에
5차례 연달아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과태료도 연달아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재판부가 결국 이재명 대표 소환을 포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라는 이유로 이걸 재판부가 의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이 국회의원의 방탄복을 뚫지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헌법 11조 평등 조항에 보면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 20여 년 하고 수십 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과태료를 몇 번 부과한 이후에 예. 보통은 사실은 그 정도면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케이스는 제 실무 경험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하고 하는 등 결국 재판 지연하기 위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법적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의 법적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과태료 2번, 그러니까 300만 원, 예. 500만 원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방탄복, 불체포 특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기회 이외에 임시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없으면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회는 지속적인 어떤 방탄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출석하는 것을 지금 사실상 막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보통 국민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법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재판에도 이런 잇따른 재판 불출석이 어떤 영향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은 크게 2갈래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돼 있는 별도의 재판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이 된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법원의 증인 채택을 무시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일정상의 곤란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나가서 본인이 증언할 내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들을 철회해달라라는 요청도 법원에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런 태도들 자체가 본인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인 것과 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어떻게 볼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특별 송달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는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지방법원에 그 특별 송달을 신청을 했고 또 남부지방법원에도 지금 이 특별 송달을 신청했는데 남부지방법원에 했는 것은 여의도 이재명 대표 사무실로 이 서총서를 송달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서류를 받으면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금방 이제 심리가 시작되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형사사법 리스크를 물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